페이스가 안 맞아. 자, 교과서 48쪽과 50쪽을 학습했어요. 교과서도 올려놓고 학습지도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교과서 48페이지 파일을 한번 볼까요? 다들 이 종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서 돌아오세요. 먼저 우리 48쪽에서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을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본 결과를 보여줬었죠. 직업상담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고 했었고, 직업평가라는 건 여러분의 직업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파악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직업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상고에서 하는 제빵 수업 같은 걸 얘기했었죠. 취업을 목표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거, 그게 직업교육이라고 했었고, 고용지원은 중증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들도 가능한데요. 그 친구들을 사업체에 배치한 후, 그 친구들을 직장에 취업시킨 후에 그 직장 현장에서 교사나 또는 직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고용지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가지를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3가지를 알아봤었죠. 이건 동영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특수교육지원센터,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공단이었어요. 우리 올해는 취업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연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간단하게 직업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동영상을 보면서 각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 잘 한 친구들은 이렇게 기관들이 한 일을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꼭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교과서 49쪽에서는 직장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아봤었어요. 효정아, 정민아,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죠? 자, 6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두 번째 일방적인 해고 통보 받지 않기, 세 번째 적절한 급여 받기, 네 번째 4대 보험장 받기, 다섯 번째 휴가 사용하기, 여섯 번째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이렇게 6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었죠, 효정아, 정민아. 자,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직접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지 않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학습지를 살펴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고 했었죠? 30일 전에 알려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해고 예고를 받지 않은 거라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대요.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적절한 급여 받기였어요. 적절한 급여, 2020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선생님이 검색해 봤었죠? 8,590원. 여러분이 1시간 일을 하면 적어도 8,590원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4대 보험 보장받기인데요. 4대 보험의 4가지 종류는 앞장에 나와 있었고, 여기 앞장에 나와 있었고, 여기에서 찾는 게 어려웠다면 4대 보험의 종류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검색한 4대 보험의 종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종류는 뭐라고 했었죠? 고용보험이에요. 자, 그리고 이 4가지 보험 중에 사장님이 들어놓는 보험은 뭐라고 했었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보험 4가지를 설명해 줬었고요. 그리고 휴가를 쓸 수 있다고도 설명해 줬었어요. 1년을 전부 다 일한 여러분들은 15일에 돈을 받는 유급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1년 중에 80% 미만으로 근무한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하루를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예요. 예를 들어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은 긴 바지, 긴 옷을 입어야 하고 손에 꼭 장갑을 껴야 되고 엄청 뜨거운 장갑 끼는 걸로도 감당 안 되는 그 뜨거운 정도면 얼굴에 보안경을 써야겠죠. 자, 이렇게 직장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6가지까지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4대 보험 4가지를 들어야 하고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중요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49쪽을 확인하고 학습지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지랑 교과서 50쪽을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 50쪽에서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얘기해 봤었고 직장인이 지켜야 될 태도 9가지를 알아봤어요. 자,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은 적어도 5분 전까지 등교하기, 8시 25분까지는 학교에 오기,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수업 준비물, 교과서 챙기기, 그리고 선생님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라는 규칙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교과서를 보면서 직장인이 지켜야 될 태도 9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먼저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이면 직장에서는 늦어도 8시 20분까지는 오고요. 만약에 너무 아프거나 병원을 다녀와야 해서 출근 시간에 늦게 되거나 못 오게 될 때는 상사 또는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인사하기.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 안녕? 이런 인사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땐 그 사람의 직급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땐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는 보건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보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 또는 호칭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3번째, 정해진 복장 착용하기. 여러분들이 직장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해요. 유니폼이 있다면 유니폼, 작업복을 입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들을 입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복장을 착용하기 전에 깔끔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은 후에 옷을 입으면 더 예쁘고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안전수칙 지키기. 직장에서는 다양한 안전수칙들이 있어요.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손을 조심하고 몸을 보호해야 하고요. 잘 미끄러질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뛰어다니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직장마다 각자의 안전수칙이 있는데 이걸 꼭 지켜야 다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5번째, 용품은 공적으로 사용하기. 공적이라는 건 일을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물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만 사용해야 하고요.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과 작업 시간에 계속 놀기만 한 사람 중에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돈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표준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8시간 일하면 얼마를 쉬어야 한다고 했었죠? 1시간을 쉬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정민아, 4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쉬어야 한다고 했었죠?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일을 끝나고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중간에 쉬어야 돼요, 효정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시간 일을 하면 2시간을 일하고 중간에 30분을 쉬거나 3시간을 일하고 30분을 쉰 후 1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자, 그리고 7번. 회사 비밀 지키기.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을
여러분이 출판을 하려고 해요. 또는 스티커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도용해서 만들면 안 좋겠죠. 이것처럼 회사는 각자 자신만의 아이디어, 자신만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출시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귀여운 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고객들 또는 회사의 판매처에 대한 정보도 함부로 주지 않아요. 8번째는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금품이라는 건 돈, 선물, 물건 등을 얘기하는데요.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돈이나 선물, 물건 등을 받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민이나 효정이가 선생님한테 맛있는 걸 줘요. 그럼 선생님은 정민이, 효정이한테 고마우니까 더 잘해주게 되겠죠. 근데 직장이라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절대 공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 물건, 선물 등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성예절 지키기인데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남들이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면 유치원에서 배우는 안 돼요, 싫어요를 해야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친구나 가족들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외모를 함부로 평가해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너 못생겼어, 너 키 진짜 작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주 기분이 불쾌하겠죠. 그래서 성예절 지키기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는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여러분도 남들 몸에 손을 대거나 남들의 외모를 비하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 교과서 50쪽 학습지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9가지의 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정민효정 생각해 봤나요? 자, 이건 다음에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이 꼭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8페이지, 교과서 49페이지, 교과서 50페이지를 정리해 봤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진로 수업까지 잘 하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정민이, 효정이 안녕.